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듣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한 번은 같이 나눠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결국 혼자 남게 된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듣기만 해도 서운하고 어쩐지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누가 일부러 만든 말도 아니고 지나치게 슬프게 보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순리 중 하나일 뿐이에요.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배우자와도 어느 순간 이별을 겪고 가깝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문득 돌아보면 내 곁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적막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혼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젊을 땐 늘 북적였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요. 이런 말씀 주위에서 많이 들으셨죠?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누군가는 혼자가 된 이후부터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외로움과 허무감에 빠져 마음의 병을 앓기도 하죠. 같은 상황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바로 혼자서도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빛이 나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삶의 여유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혼자 되어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 그 중에서도 실천 가능한 7가지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지켜줄 따뜻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혹은 언젠가 혼자 될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혼자이지만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말벗도 없고 밥도 혼자 먹고 몸이라도 아프면 어쩌지? 이런 걱정 누구나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삶은 괴롭고 불안한 일로 느껴지기 쉬워요. 그런데요,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 중에는 혼자여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사는 분들도 많았어요. 서울에 사는 73세 김순의 어르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시고 아들도 외국에서 가정을 꾸려 거의 연락이 없어요. 처음엔 너무 외롭고 허전해서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고 우셨대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인생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만 살긴 너무 아깝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 길에서 만난 강아지 이름은 콩이. 주인과 인사 나누고 강아지랑 장난치고 조금씩 사람들과도 눈을 마주치며 웃게 되었대요. 지금은 근처 복지관에서 그림도 배우시고 틈틈이 글도 쓰세요. 혼자 사는 집도 너무 아늑하게 꾸며서 손님 오면 카페 갔다 소리까지 듣는다고요. 순의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외로움을 붙잡고만 있으면 내가 사라지거든요. 외로움 옆에 즐거움도 조금만 넣어보면 혼자 있는 시간도 참 괜찮아요. 또 있어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80세 박영환 어르신. 농사를 짓다가 허리를 다치시고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은 작은 텃밭과 라디오 한 대,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전부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어제 쓴 일기를 다시 읽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신대요.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나한테 수고했다 말해줘야지. 그게 끝이에요.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도 많지만 마음속으로는 나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삶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혼자라는 사실이 그분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혼자서 살아가는 방식을 자기답게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삶이 더 단단해졌다는 것.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혼자라는 말에 마음이 무거우실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본 이 어르신들처럼 누구나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아주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조금만 바꾸고 하루에 한 가지씩 삶을 돌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고독하다 이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뭔가 쓸쓸하고 외롭고 누구에게도 잊혀진 것 같은 느낌. 괜히 마음이 허해지죠. 그런데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고독을 느낄 틈이 없었어요. 일하고 아이 키우고 가족 챙기고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늘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부르던 이름들이 줄어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뜸해지고 어느 순간 내가 혼자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고독이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고독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해요. 고독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더 진짜 나를 만날 기회를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내 감정을 마주하고 나도 몰랐던 내 생각을 들여다보게 돼요.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이 고요함이 나쁘지만은 않구나. 내가 나랑 친구가 되어가는 중이구나. 여러분,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못한 상태이고 고독은 내 안에서 조용히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 시간을 싸우듯 버티는 게 아니라 차라리 천천히 껴안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가 아니라 아, 오늘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날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창밖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혼자서도 꽤 괜찮은 하루였어. 이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구한테 듣는 것보다 내가 나한테 해주는 말이 제일 따뜻하니까요. 여러분, 고독은 인생의 적이 아닙니다. 고독은 어쩌면 우리가 꼭 한 번은 지나가야 할 성장의 길목일지도 몰라요. 그 길을 피하지 말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고요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그 시간이 은근히 기다려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이 아닌 휴식이 되고 외로움이 아닌 내면의 깊이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연습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게 다가오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되는데 외로움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참 막막하죠.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예전처럼 누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직장도 모임도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의식적으로 외로움을 돌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외로움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이 지금 조금 더 따뜻한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혼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외로움을 다스리는 3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아침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곤 하시죠. 그 대신 딱 3분만이라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내가 나를 돌본다. 내가 나에게 고맙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훨씬 단단해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잣말을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혼잣말을 하면 괜히 외로워 보일까봐 걱정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잣말은 오히려 내 감정을 정리하고 위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반찬이 괜찮네. 날씨 좋다. 나가고 싶다. 그래,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 이런 말들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 자체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하나씩 나와의 약속을 정해보세요. 크고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 다시 들어보기, 차분히 앨범 정리해보기, 이처럼 작고 구체적인 약속 하나만으로도 외로움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내가 내 삶을 잘 챙기고 있다는 뿌듯함도 생기고요. 여러분,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로움을 방치하지 않고 내가 돌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쓸쓸함이 아닌 평온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혼잣말 한마디, 작은 산책 하나.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조금씩 외로움의 무게를 덜어줄 거예요.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돈 걱정이요. 몸이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병원비가 없으면 더 무섭고 혼자 사는 것도 외롭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면 그 외로움이 곧 막막함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혼자가 아니라 의존해야만 하는 혼자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크든 작든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힘, 그걸 준비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립이라고 해서 큰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자립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매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꼼꼼히 계산해 보셨나요? 핸드폰 요금, 보험료, 공과금, 식비, 교통비. 생각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이걸 한 번쯤 적어보고 줄일 수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60대, 70대도 재무 상담을 받는 시대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계획 있게 쓰는 사람이 마음까지 여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벌어들이는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꼭 직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내 손으로 벌 수 있다면 그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자존감의 원천이 됩니다. 요즘은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일자리, 재능 나눔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참여 등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열려 있어요. 컴퓨터 못한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배워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시도하는 용기니까요. 경제적 자립은 내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자유입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는 걸 싫어하면서도 막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자꾸 나 자신을 작게 만들죠. 반대로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마련하면 스스로가 든든해지고 나 괜찮게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 하나가 노후를 훨씬 더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후원자이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남 탓, 시대 탓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딱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해보세요. 통장 정리, 소비 습관 점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찾기. 그것들이 쌓이면 외롭지 않은 노후가 아니라 의젓한 노후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일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예전엔 친구도 많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괜히 만나는 게 피곤하고 가끔은 마음 상할 일도 더 늘어난 것 같고요. 그게 여러분이 변한 게 아니라 지금의 삶에 어울리는 인간관계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젊을 땐 일도 많고 모임도 많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엮일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내가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과 오래가는 관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내가 먼저 내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연락해야 편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죠. 내가 너무 맞추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속상하고 결국 관계가 깨지게 돼요. 반대로 너무 멀어지기만 해도 고립된 느낌의 외로움이 커질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내가 편한 거리를 찾아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꾸 부담스러운 연락을 한다면 요즘은 몸이 안 좋아서 연락이 뜸해요. 솔직하게 말하고 조금 멀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선을 지키는 거리가 필요해요.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관계를 맺을 때 인연을 맺는다는 마음보다 경험을 나눈다는 마음이 더 좋습니다. 밥 한 끼, 산책 한 번, 전화 통화 한 번, 그 순간만 잘 나누면 됩니다. 굳이 깊이 엮으려 하지 않아도 그 짧은 만남 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주고받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사실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먹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마음을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이 내면을 단단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요즘은 가볍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공통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모임도 괜찮아요. 도서관의 독서 모임,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동호회, 글쓰기 모임, 걷기 모임.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자리, 있는 그대로의 나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거기서 우연히 좋은 사람 한 명만 만나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사람이 힘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 이제는 나를 지키면서 관계 맺는 법, 그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가 먼저 정리하거나 선 긋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닫진 마세요. 아주 가끔은 내가 건넨 작은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의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가볍되 따뜻하게, 무리하진 않되 나누면서 이제는 그런 식의 관계가 우리에게 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도 관계의 한 부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나면 사람과 있을 때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 그 인연들이 피로가 아닌 잔잔한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때로는 쓸쓸하고 심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나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젊었을 땐 늘 바쁘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래서 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차분히 느껴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책을 천천히 읽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는 것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내가 여기 있어, 혼자가 아니야. 이런 따뜻한 말들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면서 내가 나를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하게 느껴질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나 자신과 만나는 작은 명상이 될 거예요. 꾸준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나와 친해지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뿐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플 때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일 겁니다.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증상 하나도 크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막막하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플 때를 대비하는 준비를 미리 해두는 일입니다. 첫째로 내가 아플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의료진과 가족들에게 내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건강관리 시스템을 미리 알아두세요. 가까운 보건소, 병원, 방문 간호 서비스, 지역복지센터 등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두면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건강 기록을 정리해두는 습관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알았던 병,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검사 결과 등 모두 정리해두면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돌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가까운 친지나 이웃,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삶의 지혜입니다. 아프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많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해두셔야 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미리 대화를 나누고 필요하다면 상담 서비스나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외로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뿐 아니라 마음도 더 자주 허전해지는 걸 느끼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외로움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첫째, 내면의 정신적 가치를 찾는 일입니다. 나만의 철학이나 신념,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삶에 대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종교나 신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믿음은 힘든 순간에도 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둘째, 취미 생활이나 새로운 배움을 통해 마음을 채워보세요.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셋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동호회나 모임에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은 외로움을 달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됩니다. 마음이 외롭지 않으려면 내가 스스로를 돌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속 빈자리를 인정하고 그걸 채워줄 무언가를 찾는 일말입니다. 마음의 양식을 꾸준히 채우면 외로움이 찾아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외롭지 않은 삶은 건강한 몸만큼이나 중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만의 정신적 가치와 즐거움을 찾아 조금씩 내면을 채워가 보세요. 그게 진짜 혼자여도 불행하지 않은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혼자 되어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지혜,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혼자 산다는 게 처음엔 낯설고 때론 외롭고 걱정도 많지만 사실은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고민을 겪지만 그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경제적인 준비도, 인간관계의 거리 조절도, 마음의 평안을 위한 내면 채움도 모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삶을 충분히 즐기고 혼자서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나를 응원하고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삶이란 결국 내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도 괜찮다고, 내가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혼자여도 불행하지 않은 삶, 그건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